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고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인연을 오래 갖고 갈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셀럽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인연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깍쟁이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좋은 사람들과 오랜 그 인연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주변에는 엄청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부모님도 인간관계가 어려우신가요? 그럼요. 이게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햇볕이 비쳐서 눈이 부시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 다른 인간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인간관계를 잘했나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이불킥할 정도로 부끄러운 인간관계도 있었고 끝까지 유지하기를 잘했다 하는 인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뭐 여행을 가든 공부를 하든 같이 있든 사람을 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재밌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서로에게 강요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대, 20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아가 생기고 인지가 생기면서 시작하는 10대도 사실 학교에 가다 보면 뭐 왕따 문제도 있고 질투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모든 걸 참으면서 친구가 최고인 시절이잖아요. 그냥 같이 구성원으로서 뭐 싫어도 한 반에 있어야 되고 저는 10대 때 미국 가기 전과 미국 가기 후가 나뉘어지는데요. 미국 가기 전에는 정말 못된 애였어요. 사람 배려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나의 모든 그러다 이제 미국에 가서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저를 뭐 베트남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큰 나라에 오니까 아주 작은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제가 좀 겸손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10대는 그렇게 보냈지만 어쨌든 10대는 인간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한반에서 다 같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그냥 처해진 상황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이여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에는 이 관계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복종하는 거 그리고 순응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이제 자기가 약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되게 20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20대만 해도 편한 사람만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20대를 보내면 정말 인생이 희망이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인간관계는 인맥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나보다 잘난 친구,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멘토, 나를 이끌어주는 선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인맥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편하고 자기 말만 들어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만 편하게 생각하는 20대를 보내면 저는 점점 성공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는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30대가 되면 드디어 걸러내기 시작해야 돼요. 30대부터.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친구들을 서서히 떼어내야 됩니다. 30대부터. 20대 때는 졸업도 했고 회사에 새로 나가서 뭐 회사 사람들도 있고 또 거래처 사람도 있고 사실 20대는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네트워킹이. 그러면 이제 30대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때 중요한 게 평판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헤어질 때도 서서히 연락을 안 해야지 갑자기 나 너 싫어 이러고 딱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판 관리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30대에 필요한 거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어요. 특히 내가 그런 타입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20, 30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기운이 안 좋거나 좀 어려워지면 만나지 말라 그래요. 내 나이 정도 되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배려해주는 연륜이 있는 나이가 되지만 20대, 30대 때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면 자꾸 거기로 끌려가게 돼요. 기분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20, 30대면 오케이. 근데 돕지도 못하는데 그 사정을 다 들어주고 디프레션에 빠지면 같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도와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하소연만 들어주는 것도 서로의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그 지금 어려운 친구는 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나아요. 사실 30대부터 평판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 구조조정도 30대 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젊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여러분이 10대 때 여러분이 아니죠. 10대, 20대, 30대, 40대 하면서 다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저희 차 사람 어때? 그러면 옛날에 나랑 학교 같이 다녔는데 쟤 아주 진상이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쁜 건 남의 평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평가하는 거는 듣지 말아라.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 모든 인간관계는 꼭 본인이 20, 30대 꼭 거리 둬야 되는 사람 1번 나를 질투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잘 됐는데 와서 뭐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사람. 늘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래서 와가지고 안 좋은 하소연만 해. 맨날 그 이슈가 이렇게 밝은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남의 뒷얘기하는 사람. 사실 뒷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이 뒷담화를 하는 게 가장 결속력이 빠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제가 밖에 나가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 사람은 과감하게 그냥 끊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은 꼭 가까이 해야 된다 베스트 3.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사소한 것도.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웠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전화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세 사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같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친했던 관계도 성장 이 포인트가 달라지면 만날 수 없어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속상해하고 같이 계속 만나 그러면 오히려 상처 주는 거예요. 30대 때 서서히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40대 때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강할 때는 내 옆에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든 뭐 좀 힘든 사람이든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땐 상관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는 특히 도와주지 못할 거면 오히려 서서히 피하는 게 전 좋다고 늘 강조합니다. 고모님만의 손절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의로 거절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좋아서 계속 이제 연락이 와도 그거를 아주 좋게 사실은 진짜 너무 바빠서 내가 이런 일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번호 안 받고 익십하고 이건 저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친한 형사님 있잖아요. 그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살인사건이라든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치정, 그 다음에 뭐 금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진짜 충격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무시. 인간이 인간을 무시할 때
가장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 너가 싫어졌다, 이제 애정이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애정이 끝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거든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남은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거든요. 일단 말수를 줄여라. 옛말에 다 명언이에요.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근데 난 입도 열고 지갑도 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뭐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너무 다른 면이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 같은 게 있을까요? 배려. 내 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보스 중에 이제 그 가르쳐 주셨을 때 실타래를 내가 하나씩 받았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실을 좀 감았다가 저 실을 감았다가 이렇게 감았다가 정말 훌륭하고 성공하신 분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을 사람들한테 한마디씩은 거의 다 해요. 왜냐면 보통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있잖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아 안녕하세요 뭐 말씀 들었어요 요새 뭐 잘 되시죠 이런 말이라도 하나씩 해야 되는 게 예의라는 거야. 그렇게 늘 이 끈을 가지고 그들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이 인간관계를 오래 갖고 가는 힘이에요. 그 자랑이라는 거, 남에게 질투하게 유발하는 거, 그 자랑과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처음에는 내 친구가 너무 잘 되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은 돌아서면서 왜 나한테는 이복이 안 오고 쟤한테만 갔지? 이제 이런 원망이 자라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내 걸 뺏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것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 PR 시대고 자기가 브랜딩하고 저도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SNS라는 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폐단도 있어요. 자랑질을 하는 게. 그 플렉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뭐 어떤 금전적인 그리고 자기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철학과 이 사람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고 성공하거나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마케팅 활동에서는 꼭 필요한 도구이니까. 그래서 이 SNS가 나를 노출시키는 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해요. 인간관계에서 준 것만 기억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준 것만 기억하면 늘 억울해. 근데 분명히 인간관계는 주고받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주기만 한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있거든. 받은 거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 좋은 삶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늘 감사함이 오거든. 받은 것만 기억하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건 없다. 준 것만 있다. 관계 정상해야 됩니다. 고모님 오랫동안 계속 같이 계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봤을 때 특징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오랫동안 찾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 근데 정말 아니다 하면은 난 그냥 끝! 그러면 잊어버려. 근데 이제 아직도 미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막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딱 따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잘하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어. 이 아까 그 끈처럼 그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적합한 일이 생길 때는 난 전화를 하죠. 처음 시작은 고모님 하는 매장에 헤드셰프로 입사를 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근 1년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그 일했던 기억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일을 하는 과정은 진짜 힘들어요. 접시, 색깔, 모양 이런 것까지 다 집어내셔갖고 그 디테일을 저는 아직도 힘듭니다. 워낙 새로운 일을 계속 하시니까 어느 회사 들어가도 그런 일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에 가서 호텔 뭐 뷔페 같은 걸 오픈했는데 제가 개인 초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셨어요.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 뒤로 나는 외식업을 하면 꼭 마지막은 이분하고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미쳤지. 그런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넣어주셔갖고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딱 끝냈을 때 그 만족도,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 다 세팅했을 때 그 희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 같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좋아서 하는 겁니다. 노영 대표님이 희노 컬렉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전문 필진이셨고 저는 에디터였어요.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좀 유해지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으셨거든요. 초창기에는 제가 울고불고 필진 에디터 바꿔달라고 저 도저히 저분하고 못하겠다고 막 맨날 달달이 마감하면서 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거를 상쇄시키는 그 이후에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노 대표님은 포카리 스웨트? 투명함, 사실 굉장히 순수하세요. 앞과 뒤가 똑같으시고 인연의 소중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길게 오래 인연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 뒷받침 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후배들이라던가 저 같은 크루, 지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CJ까지 쭉 8년 정도 함께 일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지시기에는 굉장히 집요하고 무섭고 마녀사부로도 많이 얘기가 되어지던데 가까이서 일했기 때문에 봐왔던 또 다른 고모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리고 주변 사람 잘 챙기시는 또 되게 따뜻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잠시 본인과 일을 했던 직원일 뿐인데도 정말 고모님은 먼저 연락도 되게 자주 주시고요. 안부도 먼저 자주 물어주시고요. 그런 사실 모습들이 진짜 저는 노예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싸우고 그때 당시에는 내부 안에서도 엄청 치열하고 많이 싸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로 같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애증이 함께 가는 관계가 좋은 거지 일방적으로 막 좋은만 가지고 저랑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누군가가 쪼고 같이 뛰고 이래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좀 더 따뜻하게 잘해줄 걸 그랬다 그런 인간관계를 생각하지만 또 그때 가서 뛰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거거든.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감사함도 그때그때 미안함도 그때그때 항상 표현해줬으면 하는 게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노하우나. 그 사람을 이제 공부를 해봐야지.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나. 왜냐면 너무 급격히 다가가면 그 사람이 경계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는데 내가 막 가가지고 소커처럼 들이댈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타이밍을 봐야지. 언제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저는 회사에 들어가면요. 어느 회사를 가든 저는 그 회사에 대한 책을 다 읽어봐요. 그리고 회장님에 대해서 공부 엄청 합니다. 이제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이분은 어떤 성향이고 저는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야 내가 그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얻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위기마다 자기가 판단을 되게 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모티베이션을 느끼고 자라나려면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를 발전시키는 사람과 친해져야 되거든요. 편한 관계들만 유지하면 저는 좋은 인간관계는 못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엄청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인간관계는 누구나 다 어려운 이슈예요. 옛날에는 막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막 섭섭하고 막 쟤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할까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좋아져요. 너무 자기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볼 때마다 약간 머쓱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엄청 집착하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막 진짜 신경질이 나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저 오늘 출근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30만 원을 주더라고. 너 돈 없지 않냐며.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왜 돈이 없겠어 했더니, 아니 네가 돈이 없다기보다 지갑에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는 건 소유, 자식도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막 나방이 불꽃이 아름다워서 나방이 막 불로 들어가는데 부모는 저 불까지 못 가게 해서 막 막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근데 사실 어떨 때는 그 나방이 그 불에 가서 거의 날개를 살짝 디는 거를 경험해야 안 가거든. 그걸 보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면 이래서 안 된다, 저는 뭐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그 한문에서 보면 사이간자에서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과 인간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아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배려를,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그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한,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해야 될 거고, 또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